안녕하세요.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진행의 JR입니다. 학창시절 개인 사정으로 친구 집에서 약 6개월 정도 지내며 학교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좀 부유했던 친구는 3살 위인 형만 있어서 마치 식구처럼 같은 식탁에서 밥도 먹고 친구 엄마가 제 도시락도 싸주곤 해서 같이 등교도 하교도 하며 열심히 공부하며 지냈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친구가 형하고 부딪히거나 엄마하고 말싸움이라도 하는 날이면 저는 무척 난처한 입장에 처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아침밥을 안 먹고 거기에 도시락도 안 가져가 버릴 때는 혼자 뻘쭘하게 밥을 먹거나 저만 도시락을 들고 가기가 여간 난처한 게 아니었습니다. 한두 번은 낯뜨겁게 밥도 먹고 도시락도 챙겼지만 느껴지는 친구 엄마의 시선에 저도 친구와 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어 결국 하루 종일 굶게 되었습니다. 친구 녀석의 철없음과 눈치 없음을 지금도 생각하면 화가 나지만 밥을 같이 먹는 한 지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추억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 친구를 만나본 지 오래 지났지만 들리는 소식에 아직도 철없이 살고 있다고 하니 3살적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2018년 7월에 개봉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한국 영화 식구입니다. 갑자기 남모르는 사람이 식구가 되어 벌어지는 장애인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영화 이야기 하기 전에 먼저 OST 한 곡 듣고 시작합니다. 작년 TVN에서 방송된 아이유와 이선균이 출연했던 드라마 나의 아저씨 OST로 영화 음악 작곡가 이윤지의 곡입니다. 우리 식구, My Family입니다.
가족들 돈까지 끌어다가 다 사기를 치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재군은 출소하자마자 친형에게 전화했지만 자신이 저지른 과오 때문에 형은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 형을 붙잡고 엄마의 소식을 묻지만 교도소에 있는 동안 엄마는 세상을 떠났다는 말에 재군은 오열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도 가족에 대한 애착은 남아있나 봅니다. 하지만 형은 어디서 살다가 죽든지 관심 없으니까 연락하지 말라고 매정하게 전화를 끊습니다. 그 후 경마 도박을 하다 공사 현장 인부 모집 광고를 보고 공사 현장을 전전하며 하루살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불성실한 태도에 작업반장에게 쫓겨납니다. 다이나믹 듀오가 부릅니다. 어머니의 된장국. 배고파 너무 고파. 미치겠다. 나이는 각설은 외제차를 끄는 또래에 비해서 기름값 걱정을 덜하는 주변 사람들의 질투가 좀 심해서 높은 연봉에 관해선 언급을 안 하는 그는 과도한 업무에 동창 모임에도 못가 사치가 좀 심한 여자친구는 달달 볶아 야근에 밥 먹듯 아침은 안 먹듯 하며 소화제를 달고 사는 더부룩한 날들 약간의 조증 폐쇄공포증 혼자 뿌린 넓은 집 냉장고엔 인스턴트 식품 혀끝에 남은 조미료 맛이 너무 지겨워 그가 간절하게 생각나는 건 바로 어머니의 된장국 담백하고 맛있는 그 음식이 그리워 그때 그 식탁으로 돌아가고픈 어머니의 된장국 담백하고 맛있는 그 음식이 그리워 잠깐의 생각만으로도 배고픈 보글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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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파 끌어 그의 나이는 이제 50 한 달이 가대가 떨어져 사는 가족들의 얼굴을 본 집 한때는 돈푼 꽤나 만졌던 그지만 지금 남은 건 빚더미와 몸뚱이 뿐이야 집은 보증 잘못 섰다가 날렸지 잘되던 사업은 욕심부리다 망쳤지 아내와 자식에게 있을 때 못해준 게 미안해 집에 못 가고 밤낮으로 일하네 배보다 더 휴식이 고픈 삶처럼 밥이 퍽퍽해 물 말아먹는 오늘도 소주 한 병으로 저녁을 때우는 지친 그에게 필요한 건 바로 어머니의 된장국 담백하고 맛있는 그 음식이 그리워 그때 그 식탁으로 돌아가고픈 어머니의 된장국 담백하고 맛있는 그 음식이 그리워 잠깐의 생각만으로도 배고픈 사랑이 되거든 그니까 홀어도 더 그립기만 하겠죠 하나뿐인 그 맛 어느새는 혀끝에 침이 고여 어머니의 된장국 담백하고 맛있는 그 음식이 그리워 그때 그 식탁으로 돌아가고픈 어머니의 된장국 담백하고 맛있는 그 음식이 그리워 잠깐의 생각만으로도 배고픈 그녀는 나이에 비해서 조금 이르게 부모 품을 떠나 서울로 도망치는데 짧은 가방끈이 조금 컴플렉스지만 야무진 꿈 하나만큼은 비만 남보다 잠도 덜 자 먼 훗날의 술자리를 위해서는 몇 푼이라도 더 벌자 즐겨 듣는 음악 DJ DOC지만 돈 좋아 명예 좋아 못생겨도 능력 있는 남자가 좋아 주위의 남자들은 말빨만 좋아 사투리를 아직 못 감추니 직장에선 촌스러운 까투리 외로움을 반찬으로 혼자 먹는 밥은 지겨워 서울의 삶 그리고 가는 좀 싱거워 타양 생활이 너무 힘겨운 그녀에게 필요한 건 바로 어머니의 된장국 어머니의 된장국 어머니의 된장국 어머니의 된장국 이 그리워 yeah 보글보글 요 보글보글 보글보글 요 끌어 보글보글
한편 공장에서 일을 하며 살아가는 장애인 부부 순식과 애심은 하나밖에 없는 딸 순영과 소박하지만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여러 명이 같이 근무하는 작업장에서 부부는 항상 금실 좋은 모습에 주변에 부러움을 삽니다. 하지만 딸 순영은 동네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고 주변의 엄마들은 장애인 부부가 순영을 어떻게 키우냐며 수군거리며 대놓고 놀립니다. 순영은 이런 말을 들으며 의기소침해합니다. 퇴근하는 버스 안에서 애심이 발작을 하여 쓰러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순영은 엄마 아빠가 오기를 집 앞에서 앉아서 기다리다 반갑게 달려가 맞이하고 오히려 아파 보이는 엄마를 위로하다 울음을 터뜨립니다. 잠깐 음악 한 곡 듣고 이어갑니다. 감성 발라드 이적이 부릅니다. 같이 걸을까? 피곤하면 잠깐 쉬어가 갈 길은 아직 머니까 물이라도 한잔 마실까. 우린 이미 오래 먼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니까 높은 산을 오르고 거친 강을 건너고 깊은 골짜기를 넘어서 생의 끝자락이 닿을 곳으로 오늘도 길을 잃은 때도 있었지. 쓰러진 적도 있었지. 그러던 때마다 서로 다가와 좁은 어깨라도 내주어 다시 무릎에 힘을 넣어 높은 산을 오르고 거친 강을 건너고 깊은 골짜기를 넘어서 생의 끝자락이 닿을 곳으로 오늘도 어느 곳에 있을까. 그 어디로 향하는 걸까. 누구에게 물어도 모른 채 다시 일어나 산을 오르고 강을 건너고 골짜기를 넘어서 생의 끝자락이 닿을 곳으로 집세도 못 내 거리를 헤매던 재구는 술도 먹고 끼니도 해결하기 위해 어느 장례식장에 들어가 지인인 척하며 자리를 차지하고 밥을 먹고 있습니다. 순식은 동네 구멍가게에서 동네 지인의 부고 소식을 듣고 찾아간 그 장례식장이 하필 재구가 있는 장례식장이었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술을 마시는 순식이 뭔가 어리숙하다는 걸 알아챈 재구는
술 취한 순식에게 자연스럽게 접근을 합니다. 근처 식당에서 술을 더 먹이고 도와주는 척 형님 하면서 그렇게 순식의 집으로 들어옵니다. 다음날 순식은 술이 깨고 나서야 기억을 되살리지만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재구는 동네 가게에서 순영이 삼촌이라며 외상도 하고 아예 눌러앉기 시작합니다. 잘생기고 훤칠한 인물을 이용해 주변 사람들과 친분을 쌓아가며 진짜 식구 행세를 하며 잘생기고 성격 좋은 재구 삼촌을 연기합니다. 마침 월급날이라 삼겹살 파티를 열지만 떠난 줄 알았던 재구가 방을 차지하고 고기도 거의 혼자 다 먹습니다. 순진한 가족들은 순영에게 진짜 삼촌처럼 살갑게 대하는 재구의 태도에 뭔가 불안해합니다. 다음 날 또 잘 가라고 인사를 하고 떠난 재구가 저녁에 다시 순식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잠깐 쉬어갑니다. SG 워너비의 김진호가 노래합니다. 가족사진. 바쁘게 살아온 당신의 젊음의 의미를 더해줄 아이가 생기고 그날에 찍었던 가족 사진 속에 설레는 웃음은 빛발에 가지만 어른이 되어서 현실에 던져진 나는 철이 없는 아들이 되어서 이곳저곳에서 깨지고 또 일어서다 외로운 어느 날 꺼내본 사진 속 아빠를 닮아 있네. 내 젊음 어느새 기울어 갈 때쯤 그제야 보이는 당신의 날들이 가족 사진 속에 미소 띈 젊은 아가씨의 꽃 피던 시절은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나를 꽃 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렸던 그 흘린 그 시간들을 내
역시 사람의 본성은 바뀔 수 없나 봅니다. 전날 저녁 자기 가족이 그리웠다는 제구는 이 착한 가족을 이용해 뭔가 사기를 치려고 하고 있었고, 딸 순영이 제구와 자꾸 친해지는 모습에 분한을 느끼고, 순영에게 아이스 깨끼라며 치마를 들추는 제구를 보고 엄마의 심은 심한 충격을 받습니다. 공장에서 야근을 할 때면 더욱 불안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진짜 삼촌인 줄 점점 믿어가고 순식은 나가라는 말을 못합니다. 그동안 모아놓은 공병을 제구가 가게에 팔아버리고 동네 아주머니들과 술판을 벌입니다. 그 자리에서 순식 가족이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듣습니다. 공병의 행방을 묻는 순식에게 제구는 본속을 드러내며 욕을 합니다. 동네 술꾼들은 애심을 희롱하고 박스를 줍다가 가게 주인에게 바보들이라고 봉변도 당합니다. 순영은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싸움을 하지만 제구가 나타나 도와주고 생일날 순식은 순영의 자전거를 사주기 위해 모아놓은 돈을 버스에서 잃어버립니다. 반면 제구는 중고 자전거를 도색하여 순영에게 생일 선물을 하고 너무 좋아하며 제구를 따르는 순영을 보며 순식은 불안해합니다. 양희은이 부르고 악동 뮤지션이 피처링한 노래 나무 들어보겠습니다. 난 그의 손을 만질 때 그의 날들을 꽤 오래 엿보았지. 깊게 패인 손금에 모른 척 해온 외로움이 숨어 있었고, 이렇게 거칠었는 줄 다시금 알았네. 그의 얼굴을 마주할 때 그의 어린 날들을 비춰보았지. 떨어뜨린 입가에 한가득 지나간 시절을 머금고 있었고, 맑고 오래된 기억을 여전히 견디고 있었네. 난 그의 주름살처럼 메마른 것을 본 적 단 한 번 없지. 나를 힘겹게 안고 고요히 눈을 감기에 슬피 우는 법을 잊은 줄 알았고, 이렇게 바람 부는 줄 나는 몰랐네. 꽃맺음이 다 한 구번 등줄기는 초라했지만
텅 비어 있게 됐다. 기회를 노리던 제구는 아무것도 모르는 순식과 애심에게 거짓으로 경찰이 왔다 갔다며 아동보호법 운운하며 부모가 장애 등급 상급 이상이면 아이와 같이 살 수 없어 순영을 뺏길 수도 있으니 경찰을 보면 피해 다니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는 혹시 경찰에 신고할 걸 우려한 제구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점점 순식 가족에게 과하게 간섭을 하고 횡포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순영을 목욕시켜주는가 하면 텔레비전도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반찬 투정도 하며 욕도 함부로 하고 협박을 합니다. 순식이 일하는 공장을 찾아와 두 부부의 월급을 관리하던 반장에게 협박하여 자기가 관리하겠다며 통장과 도장을 가로채고 그 돈으로 순영을 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고 속입니다. 순영은 유치원에 찾아오는 장애인 엄마 아빠를 자꾸 피하려고 하고 오히려 제구를 따릅니다. 점점 본색을 드러내며 가족을 협박하는 제구. 애심은 서운한 마음에 제구가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고 순식에게 얘기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갑니다. 라디가 부릅니다. 엄마. 처음 당신을 만났죠. 만나자마자 울었죠. 기뻐서 그랬는지 슬퍼서 그랬는지 기억도 나지 않네요. 드릴 것이 없었기에 그저 받기만 했죠. 그러고도 그땐 고마움을 몰랐죠.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왔네요. 엄마 이름만 불러도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죠. 모든 걸 주고 더 주지 못해 아쉬워하는 당신께 난 무엇을 드려야 할지. 엄마 나의 어머니 왜 이렇게 눈물이 나죠. 가장 소중한 누구보다 아름다운 당신은 나의 어머니. 힘드셨다는 거 이제 알아요. 나 때문에 많이 우셨죠. 그땐 왜 그랬는지 몇 번이나 그랬는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내 작은 선물을 너무 감동 마세요. 당신은 나에게 세상을 선물했잖아요. 잘할게요. 내가 잘할게요. 엄마 이름만 불러도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죠. 모든 걸 주고 더 주지 못해 아쉬워하는 당신께 넌 무엇을 드려야 할지. 엄마 나의 어머니 왜 이렇게 눈물이 나죠. 가장 소중한
나야 뭐니. 돈을 손에 넣은 제구는 어린이집에도 안 가고 아침부터 순영을 데리고 놀이공원에 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이를 몰랐던 순식가의 심은 제구가 순영을 납치한 거라 생각하고 주변에 도움을 청합니다. 하지만 주변에 도움은 없었고 경찰에 신고하면 순영과 함께 살 수 없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경찰서 앞에서 되돌아오고, 저녁에 태연하게 집으로 돌아온 제구에게 어떻게 하면 집에서 나가주겠냐고 물어봅니다. 혼자 힘으로 제구를 떼어놓고 싶었던 순식은 결국 그동안 파지와 공병을 팔고 공장에서 늦은 시간까지 일하며 모아왔던 돈을 전부 제구에게 주고야 맙니다. 돈을 손에 넣은 제구는 유흥과 도박에 흥청망청 쓰고 다닙니다. 제구가 없어진 순식 가족은 다시 행복을 찾은 듯합니다. 그러나 그 행복도 잠시, 돈도 다 쓰고 갈 곳이 없었던 제구는 다시 돌아왔고, 나도 내 가족이 그리워서 이렇게 다시 왔다는 제구의 술 취한 넋두리에 착한 순식은 대문을 열어주고 제구는 뻔뻔하게 집으로 밀고 들어옵니다. 애심은 어린 순영을 걱정하며 순식에게 제발 제구를 쫓아내라고 울며 부탁합니다. 어린 시절 자신을 함부로 만지던 동네 아저씨들을 떠올리며 혹시나 순영도 그런 일이 생길까봐 걱정이 된 것입니다. 노래 한 곡 더 듣습니다. TVN 드라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OST 곡으로 거미의 엔젤입니다. 비바람에 숨을 곳 없어도 젖어버린 외투에 추워도 당신이란 지붕이 곁에 있어서 기대어 쉴 수 있었다고. 긴 하루의 끝에 당신이 있어서 버텨내지고는 했죠. 당연한 줄 알았었죠. You are my life. 별들이 지는 하늘의 온도 차갑도록 아파. 당신의 온기 아직 그대로인데 세상의 모든 이별 아름답게 만들던 당신의 그 사랑 믿죠. 천사의 속삭임이 들려요. 무엇보다 소중한 기억들 피해지지 않아. 그 모든 순간 나에게는 전부였는 걸. 별들이 지는 하늘의 온도 차가
이미 주변 사람들과 친분을 쌓아놓은 재고는 쉽게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공장의 반장과 동네 사람들과 술자리를 갖고 친분을 쌓으며 집에서 사라지지 않지만 순식은 경찰에 도움을 청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던 중 결국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재고는 딸 순영에게 나쁜 짓을 하고 이를 본 순식과 애심은 충격을 받고 좌절합니다. 자신들이 순영과 함께 살 수 없게 된다 할지라도 딸만큼은 지키고 싶었던 순식은 두려워하면서 경찰서를 찾아가 도움을 청합니다. 그리고 어눌하지만 나도 순영이와 살고 싶어요. 잘못했습니다라며 울먹이고 경찰들은 이를 눈치채고 순식의 집으로 찾아가 여전히 태연하게 밥을 먹고 있던 재고를 체포합니다. 그리고 구경하고 있던 자신의 도움을 거부했던 주변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내가 순영이 아빠입니다 라고 소리치며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로 결심을 합니다. 경찰 조사를 받던 재고는 핸드폰의 사진을 보며 순식의 가족을 그리워하지만 뒤늦게 후회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가 없어진 순식, 애심, 순영 세 식구는 일상으로 돌아와 그 해맑은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고 실제로 누군가가 겪은 아픔이기에 함부로 스토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을 더 절망에 빠뜨리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는 범죄자보다도 그런 그들을 외면하고 절실한 도움을 무시했던 주변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이 영화는 이야기합니다. 배우의 캐스팅이나 연기도 좋았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마지막 장면에서 이러한 재구의 행동을 자신의 가족에 대한 결핍이라는 걸로 포장했다는 점입니다. 이런 범죄는 어떤 식으로도 미화돼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는 한국 영화 19였는데요. 이 영화는 해외에서 먼저 작품성을 인정받으며 주목받았습니다. 미국의 제26회 아리조나 국제영화제에서 최우수 외국영화상, 제2회 뉴욕시티 필름 페스티벌에서 최우수 장편영화상을 수상하고 기립박수까지 받은 19는 뛰어난 작품성과 배우들의 빛나는 열연, 묵직한 여운을 남기는 깊이 있는 연출력을 입증한 임영웅 감독은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현실적이면서도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내는 섬세함으로 영화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가정의 달 5월에 꼭 한번 봐야 될 영화로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997년 이승환 5집에 수록되었던 가족 들으며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JR이었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영화처럼 밤늦은 길을 걸어서 지친 하루를 되돌아오며 언제나 나를 맞는 깊은 어둠과 고요히 잠든 가족들 때로는 집이 되기도 했었죠. 많은 기대와 실망 때문에 늘 곁에 있으니 늘 벗어나고도 싶고 어떻게 해야 내가 부모님의 맘에 들 수가 있을지 모르고 살아가는
안아주던 내도 위에 고마운 추억이 있죠. 가족이어도 할 수 없는 얘기 따로 돌아는 외로움이 슬프기만 해요. 아무 이유도 없는데 심술궂게 굴던 나를 위해 항상 참아주던 나의 형제들 사랑하는 나의 마음들을 그냥 말하고 싶지만 어색하기만 하죠. 힘이 들어 쉬어가고 싶을 때면 나의 위로가 돼. 그때쯤 이제